안녕하세요. 2023 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확률과 통계고요. 우리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땠어요? 확률과 통계를 치르고 나면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실수했다. 아, 이거 놓쳤다.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부분이에요. 절대 중복됨과 누락됨 없이 여러분이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확률과 통계는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요, 선생님들이 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때요?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표현했을 때 실수지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산을 하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사실은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념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뚜껑을 딱 열어보면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잘 익혀야지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칫 잘못 생각해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할 때는 좀 문제를 풀 때 집중해서 내가 정말 빠뜨림 없이 아니면 중복됨 없이 잘 계산을 했는지까지 좀 잘 생각해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보면은요, 오답률 자체를 살펴봐도 공통 과목에서의 오답률이 더 높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답형 문항에서는 아무래도 뭐 단답형이다 보니까 답을 찾기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 빼고는 충분히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었고요. 지역적이라고 해서 절대 익스큐즈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모든 문항들이 다 중요한 문항들이니까 잘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들까지도 좀 잘 정리하고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한 문항 한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2점짜리 문항이었고요. 요거는 우리가 딱 봐도 중복이 있고 나열하는 경우니까 똑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똑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일렬로 모두 나열해야 되니까 5개를 줄 세워야 되는데 A가 모두 몇 개? 3개. 똑같은 게 3개 있고 B, C는 다른 값이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4가 되어서 정답은 20이 된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2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항계수 문제가 좀 쉬운 문제로 2점짜리로 많이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우리 육하원칙 할 때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이항계수 문제 난이도 높아질 거야. 역시나 이번에 높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항계수도 쉬운 것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좀 다른 문제들이 2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머니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주머니만 있으면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읽어볼게요. 주머니 A에는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주머니 A, B에서 각각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낼 때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차가 얼마일 확률입니까? 1일 확률입니다. 꺼낸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차가 1일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머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장을 꺼내서 2개 뺄셈 했더니 차이가 1이어야 된대. 그러면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으니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A 주머니에서 1을 꺼냈어. 그럼 B 주머니에서는 2를 꺼내야 차가 1이 됐지. A 주머니에서 2를 꺼냈다. B 주머니에서 3을 꺼내야 차가 1이 되겠지. A 주머니에서 3을 꺼냈어. B 주머니에는 4를 꺼내야지만 차가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B 주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B 주머니에서 1을 꺼냈어. 그럼 A가 2여야지만 2 빼기 1하면 1이 되겠지? B가 2였어요. 꺼낸 숫자가 그러면 A는 3이어야 돼. 자, 만약에 B에서 꺼낸 숫자가 3이었어. 그러면 A는 4여야 되는데 A는 1, 2, 3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확률 문제였고요. A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고 B는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였죠. 그리고 분자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약분하겠습니다. 정답은 얼마가 되었다? 3분의 1이 되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차가 1이 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역시나 24번 문항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확률과 통계 과목 가르칠 때 저희가 학교 시험 문제를 내면은 뭐 교무부장님이나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다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교무부장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수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검토가 잘 안 되겠지. 사실은 못 푸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서초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이 수학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다른 과목 다른 과목 선생님이시다가 교장 선생님이 되었는데 확률과 통계는요. 제가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전화가 와요. 혹시 뭐 예영 선생님 이거 3번 문제 정답 이거 맞아요?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게 뭐냐면 뭐 이 탁구공은 구별이 되나요? 뭐 이런 걸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어떤 어렵지 않은 문항들은 누구나 풀 수 있잖아.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신만 좀 잘 집중하고 풀면 충분히 24번 문제까지도 어렵지 않았을 거고 2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직선의 원점에 P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문제 해결 과정만 잘 적어 놓으면 문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전피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6의 약수가 아니면 전피를 이동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진 다음에 누구를 이동시키는 거야? P라는 점을 이동시키는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 즉 1, 2, 3, 6이면 P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고 6의 약수가 아니면 즉 4이거나 5이면 얘는 그대로 놔두면 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했어요? 4번 반복했을 때 딱 독립시행이라는 게 느껴지지? 4번째 시행 후 전피의 좌표가 2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을 했을 때 전피의 좌표가 2 이상이려면 옆으로 몇 칸 가야 돼? 양의 방향으로 2칸 이상 갔었어야 되죠. 자,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2칸을 가던가 3칸을 가던가 4칸을 갔을 때 2 이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을 시행했는데 2칸 아니면 3칸 아니면 4칸 가야 되잖아? 그럼 4번을 시행했을 때 2칸 아니면 3칸 아니면 4칸 갔어.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도 좋아요. 그런데 2, 3, 4에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사건을 생각하면 하나도 가지 않았거나 한 칸만 갔을 경우가 우리 전체에서의 여사건이 되겠지. 뭐가 더 편할까? 얘가 더 계산하기가 편했겠죠. 그래서 한 칸도 가지 않았거나 한 칸만 갔을 경우를 어디서 빼주면 돼? 1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한 칸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4번의 시행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아야 돼. 즉 4, 5가 나왔어야 됐지. 4, 5가 몇 번 나와야 돼? 4번 나와야 돼. 그러면 4, 5가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 5가 나오려면 주사위 눈이 6개가 있는데 4, 5 2개가 있지. 얘가 모두 몇 번 나왔다는 거야? 4번 나왔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빼기를 해주는 거야. 뭐 해주면 됩니까? 4번의 시행에서 1, 2, 3, 6이 몇 번만 나오면 돼?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사위 입장에서는 주사위는 눈이 모두 6개인데 그중에 1, 2, 3, 6 4개가 한 번 나왔겠지? 그러면 1-6분의 4, 즉 6분의 2는 몇 번 나오면 돼? 3번 나오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요거를 4 컴비네이션 2에 6분의 4의 제곱에 6분의 2의 제곱, 4 컴비네이션 3에 6분의 4의 세제곱에 6분의 2의 1제곱, 4 컴비네이션 4에 6분의 4의 4제곱으로 계산해도 답은 똑같을 건데 여사건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 여사건으로 접근을 했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3분의 1의 4제곱이고 4 컴비네이션 4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시다. 1-3의 4제곱분의 1이 한 번 있고요. 4 컴비네이션 1은 얼마야? 4죠. 얘는 얼마입니까? 3분의 2였어요. 여기는 얼마?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분의 1이 되어서 분모는 똑같이 3의 4제곱이 될 거고 8이 됐습니다. 따라서 분모는 3의 4제곱 81이고요. 81에서 1 더하기 8 하면 9를 빼주면 되겠지. 즉 81분의 7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99, 81, 98, 72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9분의 8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여러분이 똑같은 시행을 4번 반복했다라는 것에서 판단할 수 있고 4번째 시행 후 전피의 좌표가 2 이상이야. 그럼 2 아니면 3 아니면 4겠지. 따라서 얘의 여사건 생각하자 0 아니면 1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조금은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 문제 나오거나 뭐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6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육하원칙 하면서 이항 계수 문제가 계속 쉽게만은 나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곱셈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26번에서 곱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전개식에서 x5제곱의 개수가 12일 때에서 끝난 게 아니야. x6제곱의 개수까지 구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만 앞에 x제곱 더하기 1 몽땅의 4제곱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뒤에 봤더니 x세제곱 더하기 1의 n제곱이라는 아이가 있어. 얘네들이 곱해진 모양입니다. 얘네들이 곱해지면서 계속 식들이 나오겠지. 거기서 x5제곱의 개수가 12가 된 거야. 그러면 초록색 입장에서 일반항 한번 살펴볼게요. 4 컴비네이션 R에 X제곱이 있고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니까 여기에 뭐를 해주면 돼? R제곱을 해주면 돼. 그럼 얘는 4 컴비네이션 R에 곱하기 X에 2R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파란색 보겠습니다. 얘는 N 컴비네이션 R인데 이 R과 이 R이 헷갈린단 말이지. 그러면 R 다음에 그냥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될까? S라고 한번 써볼게요. S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 X 세제곱의 S제곱이고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그러면 뭐가 됩니까? N 컴비네이션 S에 곱하기 X에 3S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얘네들이 막 곱해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X5제곱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의 2R제곱과 X의 3S제곱이 곱해져서 X의 5제곱이 되면 되겠지.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X에 2R 플러스 3S를 했더니만 X의 5제곱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2R 플러스 3S가 5가 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R과 S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R이 만약에 0이라고 해봐. 그러면 3S가 5가 되는데 S는 3분의 5니까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면 R이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R이 만약에 1이라고 해봐. 그러면 R이 1이면 자 넘어가면 3돼서 S는 얼마면 돼? 1이면 되겠지. 자 R이 2여도 안 되고 R이 3이어도 안 돼. 즉 X 5제곱이 되려면 R은 1, S는 1일 때 개수는 얘네 둘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4 컴비네이션 1 곱하기 N 컴비네이션 1이 바로 얼마였다? 12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4 컴비네이션 1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N 컴비네이션 1은 얼마가 되니까 N이 되니까 4N이 12가 되어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일반항이 3이지 N이 3이었기 때문에 3 컴비네이션 S에 곱하기 X에 3S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번에는 X 6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즉 X에 2R 플러스 3S라는 아이가 X에 뭐가 되면 돼? 6제곱이 되면 되죠. 같은 이유로 2R 플러스 3S가 뭐가 되게 하는 6이 되게 하는 R과 S의 값을 찾아내면 돼요. 만약에 R이 1이었다라고 R이 0이었다라고 해보자. R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S는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네. R이 1이라고 해볼까? 그럼 넘어가면 4가 되어서 S는 나오지 않아? R이 2라고 해볼까? 넘어가면 안 되겠지. R이 만약에 3이라고 해볼까? 3이라고 하면 넘어갔습니다. 0 되면서 S는 0일 때가 X 6제곱이 되는 거야. 자, 이 경우일 때와 이 경우일 때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X의 6제곱이니 각각에 대해서 개수를 계산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가 지금 R이 0이고 그리고 S가 3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R이 0이고 S가 2인 경우야. 4 컴비네이션 0에다가 3 컴비네이션 2인 경우 한번 봅시다. 얘는 얼마입니까? 1이지. 얘는 1이야. 3 컴비네이션 2는 얼마입니까? 3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개수가 3이 나올 거고요. R이 3이고 S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돼? 4 컴비네이션 3에다가 3 컴비네이션 0을 계산을 해주면 4 컴비네이션 3은 4 컴비네이션 4 마이너스 3, 1과 같아서 얘는 4야. 3 컴비네이션 0은 1이 됐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됐다? 4가 되었습니다. 얘도 3 곱하기 x의 6제곱, 얘도 4 곱하기 x의 6제곱이니 x의 6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되었다? 7이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7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오답률이 몇이었어요? 11이었습니다. 꽤 높았어요. 3점짜리인데. 왜 그랬어? 이항 개수를 너무나도 여러분이 수학 겉핥기식으로 대충 공부해서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26번 문제는 사실은 틀렸다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강조했잖아. 이항계수 문제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곱셈에 대한 거 너네 공부해야 된다. 26번 문제 오답률 11이었다니까요. 그럼 반성해야지. 50% 이상의 친구들이 틀렸대요. 그러니까 반 맞추고 반 틀린 거야.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막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 돼.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항 계수 찾는 문제들, 계수 찾기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2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중복 순열에 대한 문제죠. A, B, X, Y 중에서 밑줄 쫙 중복을 허락해야 돼.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6개를 택해 일렬로 뭐 했습니까? 나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개를 우리가 일렬로 나열할 거야. 6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양끝 모두에 대문자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여기랑 여기는 대문자가 나와야 돼. 그러면 대문자는 뭐랑 뭐가 있어요? X랑 Y가 있잖아. 따라서 여기는 X, Y 중에 하나, 즉 몇 가지? 2가지. 여기도 X, Y 중에 하나, 2가지가 들어가면 돼. 끝났어. 자, 이제 볼게요. 이번에는 A는 한 번만 나온대. 그런데 A는 소문자기 때문에 양 끝에는 들어갈 수 없고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하나의 자리를 잡아서 A가 들어가면 되겠지.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모두 몇 가지예요? 4가지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는 어디만 채우면 돼? 여기랑 여기랑 여기만 채워주면 돼.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우선은 X, Y 또 들어가도 상관없어. 하지만 소문자 A는 더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X, Y, B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즉 X, Y, B 중에 하나, 3가지지. X, Y, B 중에 하나, 3가지지. X, Y, B 중에 하나, 3가지지. 마지막에 2가지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8이고요. 3의 세제곱 27이죠. 곱하기 2를 계산하면 27이랑 16이랑 곱해야 되겠네. 42. 6이 12, 16이죠. 27이 되어서 43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고요. 3점짜리 문제인데 중복을 허락했다. 6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 따라서 문제만 해결하면 충분히 27번 문항도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항계수 문제가 26번이고 그 다음 중복 순열에 대한 문제가 27번이었는데 원래 난이도로 따지면 얘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학생들이 이항계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26번, 27번 다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4점짜리 문항들 살펴볼 건데 실제로 28번째 문제, 29번째 문제, 30번째 문제가 뭐 개념 자체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웠을 거고요. 28번째 문제는 오답률이 9위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55%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친구들이 틀린 문항이었고요. 한번 볼게. 숫자 1, 2, 3, 4, 5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할 때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분모가 되겠지. 그런데 서로 다른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데 4자리야. 그러면 우선은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지, 그 다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4가지, 3가지, 2가지가 이렇게 분모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택한 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이 눈에 뭐가 보여야 돼? 또는 이라는 말이 보여야 돼. 그러면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선생님 얘기하지만 중복되는 것들은 반드시 빼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 5의 배수인 경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숫자가 준비되어 있는 건 1, 2, 3, 4, 5, 5개예요. 그러면 5의 배수가 되려면 자, 1의 자리가 얼마면 끝나는 거야? 5이면 끝나는 거야. 1의 자리가 5이면 끝나? 그러면 나머지 3자리만 채워주면 되는데 5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지. 그러면 10, 100,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 100의 자리는 3가지, 10의 자리는 2가지가 되어서 몇 가지? 2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3,500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3,500 이상이려면 우선 3, 5에다가 여기다 써줄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게. 3, 5가 있고요. 여기에 다른 숫자 더 들어가면 되겠지. 자, 3,500 이상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그럼 3, 5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는 3, 5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니까 3가지. 자,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아무거나 2개 중에 하나니까 얘는 6가지가 우선 나와요. 그 다음 또 다음 경우 볼까? 3,500 이상이기만 하면 되니까 1000의 자리가 4면 뭐가 들어가도 3,500 이상이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예요? 4가지, 3가지, 2가지가 되어서 얘는 또 몇 가지? 24가지가 나오게 돼요. 같은 이유로 여기에 5가 들어가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만약에 5가 들어가는 경우더라도 5를 제외한 나머지가 들어가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서 얘는 몇 가지? 24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중복이 되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즉 5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서 3,500 이상일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 써놓은 거 봅시다. 제일 끝에 자리가 5여야 돼. 우선 5여야 돼. 5는 이미 썼어. 그러면 3,500 이상일 수는 없지. 5 한 번 썼잖아? 5 두 번 쓸 수 없잖아. 그치? 자, 5는 썼어 이미. 그럼 1000의 자리에 5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 경우 안 되고 이 경우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가 겹치는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1000의 자리가 4고 1의 자리가 5인 경우인 거야. 그러면 4랑 5랑 썼으니 숫자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그럼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니까 3 곱하기 2가 되어서 6가지만큼이 중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네들을 다 더하고 6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잘 봐봐. 얘네들을 다 더하고 6을 뺄 건데 얘랑 얘랑 같잖아. 사라지지. 24만 모두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예요. 3 곱하기 24인데 24가 뭐였어? 4 곱하기 3 곱하기 2였거든. 선생님 왜 이렇게 씁니까? 432, 432 사라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5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순열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합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있을 때는 반드시 중복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28번째 문항은 사실은 수능 특강에서 연계 문항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연계를 연계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을 떠나서 수능 특강 교재는 진짜 좋은 교재예요. 선생님 지금 사설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는 진짜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다 제대로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연계율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28번째 문항도 연계 문항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4점짜리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문항도 이게 연계가 아님을 떠나서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제발 공식을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하나 여러분이 잘 따져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얘는 지금 29번이고요. 오답률이 4위였습니다. 4위에 랭크된 문제예요. 근데 오답률이 꽤 높아요. 86%입니다. 아직까지 86%다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명 중 9명이 틀렸어. 왜 틀렸니? 하나하나 해보면 되는데. 함수의 특징만 잘 알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x가 1, 2, 3, 4, 5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합성함수 나와서 힘들었어요?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우선은 F1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F1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1의 함수값이 얼마일 수 있어? 1일 수 있고 F1이 2일 수 있고 F1이 얼마일 수 있어? 3일 수 있고 F1이 4일 수 있고 F1이 5일 수 있어요. 귀찮아서 안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만약에 F1이 1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초록색에 1이 들어가면 또다시 뭐가 돼? F1이 되는데 얘가 4가 되었대. F1이 1이면서 F1이 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이제 F1이 2인 경우 보자. 얘가 2가 된 거야. 그러면 F2가 얼마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는 거죠. 이건 가능하지. 같은 이유로 F1이 3이래. 그러면 얘는 F3이 얼마가 되면 돼? 4가 되면 돼. F1이 4래. 그러면 F4가 4가 되면 돼. 선생님 이거 되나요? 함수잖아. 함수값이 같으면 어때? 가능해요. F1이 5야. 얘가 5야. 그러면 F5가 얼마이면 되는 거예요? 4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나 조건을 만족하게끔 f라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봅시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나타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1에서의 함수값이 2가 되었대.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이 4가 되었대요. 근데 나 조건을 봤더니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3에서의 함수값이 커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5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정해진 건 F1이 2라는 것밖에 없거든. 따라서 2보다는 F3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F3보다는 F5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 뭐 의미하는 거야? 3이 될 수 있는 3에서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후보와 5에서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2, 3, 4, 5예요. 맞죠?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2, 3, 4, 5 중에서 똑같은 게 두 번 들어가도 돼. 얘도 2, 얘도 2여도 돼. 그지? 자, 또는 다른 거 두 개를 선택했다라고 해봐. 만약에 3이랑 5를 선택했어. 그러면 당연히 F3은 3이고 F5는 5여야 되겠지. 왜? F3보다 F5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중복을 허락했어. 그리고 문제에서 순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순서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아서 들어가. 즉,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는 방법입니까? 아, 4개 중에서 2, 3, 4, 5.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는 방법이야. 그래서 누구랑 누가 결정이 돼? 3이랑 5에서의 함수값이 결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애가 4예요. 4는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대응돼도 되죠.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F1이 3이고요. F3이 4인 경우 또다시 그려서 선생님이 해결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F1은 3이래. F3은 4래요. 갔어요. 그러면 F1이 3이고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F3이 4래. 오, 만족했어. 그럼 얘보다는 F5가 크거나 같으면 되죠. 5에서의 함수값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5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아니면 4 아니면 5.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에서의 함수값이 결정이 됐어. 이제 누구랑? 2랑 4에서의 함수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2는 아무한테나 가도 되지. 4도 아무한테나 가도 돼. 즉 5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갑시다. F1이 4고요. F4가 4인 경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1에서의 함수값은 4로 결정이 됐고요. 4에서의 함수값도 4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에서의 함수값이 4로 결정이 됐고요. 얘보다는 F3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보다는 F5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F3과 F5가 될 수 있는 숫자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4 아니면 5가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이 허락되고 순서는 내가 줄 필요가 없으니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러면 3이랑 5는 함수값이 결정이 됐어. 남은 건 누가 있어? 2. 2는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곱하기 5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F1이 5고요. F5가 4인 경우 한번 볼래? F1이 5래. 얘가 5래. F3이죠. F5가 4래. 5보다 4가 클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마지막 경우 얘도 사실은 안 되는 경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계산을 해놨고요. 요거 이제 계산합시다. 4H는 뭐예요? 2개 더하면 6이지? 빼기 1하면 5 컨비네이션 2에다가 곱하기 5인데 선생님이 5 컨비네이션 2는 이제 외워라. 10이잖아요. 얘는 얼마? 50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5, 5, 25에다가 2를 곱하면 얘도 50이 나오게 되었네. 자, 얘는 얼마입니까? 2개 더하면 4 빼기 1하면 3 컨비네이션 2 곱하기 5고요. 3 컨비네이션 2는 뭐랑 같아요? 3 컨비네이션 1과 같아서 얘는 3입니다. 따라서 3, 5, 15가 되어서 얘네들 모두 다 우리가 더해 줄게요. 100에다 15 더했으니 115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함수의 특징,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뭐 이게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등호가 들어간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걸 다 외워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29번 문제로 함수의 특징 같은 것들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 딱 봐도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B-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C-A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P분의 Q라고 했고요.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오답률이 2위야.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오면 분모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 그중에서 분자가 몇 개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말은 쉽지. 사실은 그래도 쉽지는 않았지만 이게 오답률이 2위라는 건 조금 아쉬운 거죠. 오답률이 지금 90%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확률과 통계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하루에 30분 이상 확률과 통계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공에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BC를 하자. 여기에서 분모 결정할 거야? 아니라고. 얘가 분모, 얘가 분자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B-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분모가 돼야 되는데 자, 순서대로니까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다라는 게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이고 B-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는 뭐랑 같습니까? B는 5 플러스 A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A의 값이 기준이면 돼. 그래서 A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봅시다. A가 1이라고 한다면 B는 6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6, 7, 8, 9, 10, 11, 12가 되었어.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C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봅시다. C는 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7, 8, 9, 10, 11, 12 6가지가 나와. 이 경우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7보다 커야 되니까 8, 9, 10, 11, 12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요. 뭐가 나와? 9, 10, 11, 12가 나오겠지. 이 경우에 대해서는요. 10, 11, 12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 11, 12가 나오겠지. 이 경우에 대해서는 12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B는 12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면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 A가 1인 경우에 B와 C를 이렇게 쭉 봤더니 B가 6일 때 C가 될 수 있는 숫자 6가지 그리고 B가 7일 때 C가 될 수 있는 숫자 5가지 4, 3, 2,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구나. 따라서 모두 몇 가지예요? 7, 7, 7이니까 21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그렇다면 A가 이번에는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에다 2 대입하면 B는 뭐부터 시작해? 7, 8, 9, 10, 11이고 10이 아까 안 된다는 거 알아냈지?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건 7일 때는 아까 몇 가지였어? 5가지. 8일 때 4가지, 9일 때 3가지, 10일 때 2가지, 11일 때 1가지가 되어서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야. 그럼 6 더하기 6 더하기 3이기 때문에 6 더하기 6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얘는 15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이번에는 3인 경우 한번 봅시다. A가 3이면 B는 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래서 B는 8, 9, 10, 11이 될 거고 각각에 대해서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5 더하기 5니까 또 뭐 10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A가 이번에는 4인 경우 볼까? 4니까 B는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B는 9, 10, 11이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모두 6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 다음에 A가 이번에는 5인 경우 봅시다. A가 5면 B는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10 아니면 11이야. 그럼 10일 때는 2가지, 11일 때는 1가지가 돼서 얘는 3가지 경우가 나올 거고 A가 마지막으로 6인 경우에는 B가 얼마가 되면 돼? 11이 되면 되죠. 따라서 C는 얼마가 되었다? 12가 될 수밖에 없어서 1가지 경우가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1 더하기 15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1이었던 거야. 맞죠? 그래서 분모를 쓸게.
21 더하기 15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3이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뭐를 확인을 할 거냐면 이 중에서 C-A가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이 중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A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봐. A가 1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봐봐. 10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럼 A가 1이야. 그럼 C는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자, A가 1인 경우에 C가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C가 11인 경우는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C가. 이 경우에 C는 11 아니면 12가 되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B가 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C가 만약에 11이야. 그러면 B는 뭐부터? 6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6, 7, 8, 9, 10까지만 가능해지지. 왜? A와 C 사이에 B가 있어야 되니까 6, 7, 8, 9, 10 해서 5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얘가 지금 만약에 C가 12라고 해보자. C가 12라고 한다면 봐.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6, 7, 8, 9, 10, 11 해서 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야. 따라서 분자에 우선 11이 들어갔습니다. 자, A가 2라고 해볼게. 그러면 C가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C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습니까? 12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2와 12 사이에서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7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7, 8, 9, 10, 11 해서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A가 3이 될 수 있습니까? C가 최대 12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죠. 분자도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그럼 분자는 16이 되었고요. 얘는 36이지. 그러면 46이죠. 그럼 52지. 그래서 분모는 55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계산 46이죠. 52죠. 55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을 안 썼네. 1. 그지? 그러면 이게 1까지 더 더해줘야 되죠. 뭔가 이상했어. 자, 더하기 1을 하면 분모는 얼마? 56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약분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분을 하면요. 자, 4, 4, 16, 4, 1은 4, 4, 4, 16이지? 2, 2는 4, 2, 7에 14 해서 정답은 얼마? 7분의 2가 되는데 얘가 단답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확률은 P분의 Q가 되어서 이때 P와 Q의 합은 정답 얼마?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셨나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하나하나 해봤는데 그래서 분모에 뭐가 들어가는지 사실은 하다 보면 바로 규칙성이 보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6에서부터 1까지의 합. 그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내면 돼. 하나하나 찾아내서 여러분이 계산만 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분모에 뭐가 들어갈지, 분자에 뭐가 들어갈지만 잘 찾아서 문제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 30번 문항까지 선생님이 해설해 드렸고요. 우리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9월이랑 수능에서는 범위가 더 늘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 공부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앞부분에서도 지엽적이다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이 8문제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8문제 안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여러분 저는요. 기출문제 분석, 기출분석 강의랑 그리고 앞으로 수능 저격, 수능 종결에서 계속 여러분들이랑 문제 유형 익히고 연습하고 적용하는 연습들 해드릴 테니까 우리 다른 강의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